결국은 이런 중요한 쟁점들,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서 네. 결국은 25억 원이라는 2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 자, 그 다음에 쟁점은 또 어떤 거? 아이의 어떤 그 치료가 실은 많이 남아 있어요. 뇌성마비 병변의 경우에는 뭐 앞으로 어떠한 재활 치료를 받느냐,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아이의 피해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아이의 치료에 그대로 그 자동차 보험의 수가를 적용하다 보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의료 행위가 좀 좁아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그 일반 수가를 적용을 해서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자, 병원의 진료비는 수가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자동차 보험 수가를 적용할 때는 금액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 수가가 적용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 수가를 꼭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다행히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런 향후 치료비가 책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명 기간이었어요. 뇌성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인 여명 기간이 30% 정도를 책정을 해서 저희는 이제 70% 정도의 여명이 가능하다. 뭐 의술도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옆에서 잘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피해자의 상태로 봤을 때 70% 가까운 여명이 인정되는 게 맞다. 피해자의 상태를 강하게 어필을 해서 통상적으로 같은 증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인정받는 여명 기간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여명 기간을 인정받아서 간병비라는 것이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럼요. 치료비나 이런 것보다도 간병비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책정되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명 기간이 얼마로 책정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수가의 기준이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냐 일반 수가 기준이냐, 이 세 포인트를 저희가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서 2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해드렸던 것은 법적으로 어찌 보면은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렇죠? 네. 저희가 해드린 어떤 그런 것은 최소한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절히 반영해서 이 판결의 결과로 나와서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감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상황들을 다 진술해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재감정을 해야 된다,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사 측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결국은 재판부에서 이 재감정 신청을 불허했고요. 대신에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료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심리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쪽에 다시 이 감정 결과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자 라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방어를 했고, 다행히 이제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이 처음 감정을 했던 감정의사의 감정 내용이 적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참 그 부분도 다행인 게, 만약에 재감정 신청이라도 정말 받아들여졌다면 할 일 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전문 심리위원의 심리 같은 경우는 실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감정 신청을 했다, 그럼 또 신청을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또 몇 군데는 취소할 거고요. 이러다 보면 또 1년이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또 감정이라는 게 그냥 가서 이렇게 문진하듯이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외과냐 뭐 정형외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2번, 3번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공을 들여서 감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판부도 이런 어떤 재감정 신청은 불필요하다라는 아주 적절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2010년에 발생한 사고고, 여명을 65%를 인정을 받으면서 2069년까지 생존할 것을 전제로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받아냈고요. 만약에 이분께서 2069년 이후에도 생존하게 되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간병비라든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번에 저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가슴 아픈 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김 변호사님은 어땠어요? 사건 처리하면서? 감정을 배제하면 실은 좀 사건을 처리하기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고, 이 사건은 실은 그 어머니께서 그 불법 차량에 의해서 추돌된 다른 차량이 또 정상적 신호의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삭의 임산부를 치면서
또 그 본네트 위에 올라간 상태로 상가의 어떤 유리창을 박살내고 들어갔던 그런 사건이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어떤 목숨보다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실은 저희 변호사분들께서 노력하셨던 사건이고 저희 팀 전체적으로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좀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건만큼은 좀 전향적인 그 여명에 있어서도 개요에 있어서도 좀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뇌성마비에 의해서도 그 첫 번째 어떤 그런 1.5인의 개요비가 인정됐고 보통의 어떤 여명보다도 배로 더 넘게 인정됐던 사안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의뢰인들한테 의미 있는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그런 네. 사건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앞으로도 더 이런 중요한 사건들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